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올린 노건입니다.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물음병이 심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물음병이 발병했을 때 그 원인이 뭐고 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진단을 해야 내년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실전적인 부분을 좀 다뤘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이론적으로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병이 뭐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물음병이라 하면 이제 영명으로 박테리얼 소프트 롯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병 형태가 이게 에르위니아 카로토보라라는 병원체예요. 그래서 발생 환경을 보면 일단 병원군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세균성 병이에요. 세균성 병.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저기 물음병이 세균성 병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식용작물에서 한 90에서 95% 이상이 곰팡이에 의한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박테리아, 세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뱀새가 나고 부패가 나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배추나 무 같은 십자화카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고온 다습한 7월 말에서 8월, 요번 연도 같이 9월 달에도 가을 장마가 많이 온 조건에서 물 빠짐이 안 좋은 조건에서 또 많이 생기거든요. 이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물음병은 고추, 토마토, 박과류, 마늘까지도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균이 이제 그 배추에 상처를 입혀서 이를 인해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생기는 병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폭우가 내리잖아요. 일단은 이거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음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제 병든 식물체 있잖아요. 물음병이 걸린 식물체의 잔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에 걸린 이제 배추를 뽑아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나 토양 속에서 일단은 존재하다가 일체 전염원이 되는데, 또는 이제 고자리 파리라는 파리목 곤충이 있어요. 이 고자리 파리의 파리목 곤충이 저기 토양 속에서 본데기 형태로 월동을 하거든요, 겨울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이 토양 성충이 이제 소독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시 전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균이라는 병원군이 보통 그렇게 하죠. 번데기 안에서 월동했다가 이제 무나 배추 속으로 어떤 상처에 의해서나 또는 곤충에 의해서 이제 상처가 나면 그 속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침입한 세균은 저기 세포벽 쪽이나 이런데 이제 페틴질이라는 걸 분해하고, 또 섬유소 분해 요소로서 이제 세포벽 섬유소를 분해해가지고 세포 사이에 저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이제 물음병 증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식물체의 잔재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기 그 고자리 파리 같은 어떤 곤충의 번데기 속에서 1차 월동을 한 다음에 다음에 그 토양 속에 그러면 소독이 안 됐으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월동이 되면. 그러면 1차 전염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나 배추 같은데 기주에다가 상처를 같은데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물음병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음병이 걸리면 여기 보면 이론상으로는 수친삼의 반점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밑기둥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안상으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반점이 나타나면서 이제 담갈색 내지 회갈색이 이제 부정형 병반이라 그러는데, 이제 회갈색에 좀 병반이 퍼지게 돼 있어요. 회색 비로소. 그러면서 썩기 시작하고 점점 물러지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잎이 안쪽에서 뿌리 쪽에서 바깥쪽 잎 쪽으로 저기 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 부위는 물러 썩고 악취가 나고, 어쨌든 심하게 병들면은 이제 전체가 물러 썩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인 기본 저기 루트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병에 걸렸던 잔재물을 제거해 주는 게 맞고, 할 수 있으면 토양까지 퍼가지고 제거해 주면 좋지만, 그리고 거기 토양에다가 흠뻑 저기 토양이나 그 남은 이제 배추에다가 흠뻑 저기 살균제 물음병 약을 쳐주면 되는데, 이게
대농하시는 경우에는 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흙까지 다 일일이 다 퍼내긴 몇천 평씩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번데기를 형태로 해서 고자리 파리과 곤충이 토양 속에서 월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월동하지 못하게 한 번 더 토양 속을 방제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토양 소독이 말 그대로 토양 소독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또 농업 형평상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면 좀 돈이 안 드는 방법은 윤작이거든요. 윤작. 한 번에 걸리면 새로운 작물을, 그러니까 기존의 십자가 작물, 배추, 무, 열무 같은 걸 심지 말고 다음 연도에 콩과 작물, 콩, 팥이나 화분과 작물, 뭐 옥수수, 수수나 정도 윤작 돌려짓기를 하면 좋은데,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돌려짓느냐? 이제 통상적으로 저 농사 잘 지으신 분들은 한 3년 정도 윤작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땅이 많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봄에 배추하던데 무름병이 생기면 가을에 배추하기도 하고 다음 년도에 바로 하기도 해.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라도 다른 작물을 내년도에 한번 심어보세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까지 윤작하면 더 좋겠지만 그 형편이 안 되면 무름병이 생긴 곳에 똑같이 또 무름병 그 배추를 심으면 무름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날씨가 비가 많이 안 오고 좀 조건이 받쳐주면 무름병이 덜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게 같은 작물에 무름병이 걸렸는데 그 밭에다가 다시 그 배추 작물을 하는 건 이제 무름병 확률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발병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잔재물 통해서 옮겨가거나 토양 속에 균이 월동해가지고 번데기로 월동하다가, 보통 이제 번데기 통해서 토양 속에도 월동한 후에 이제 번데기 몸속에 병원균이 이제 같이 월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래 같은 게 튀어가지고 배추 밑에 상처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 속으로 이제 기주식물 상처를 통해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얘네들이 피부로 침입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병이 발병되는 세균에 의한 병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조건인데 이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일단은 벽과나 콩과 작물로 돌려짓기를 하고,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병원균은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배수와 통풍이 잘 되는 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흙밭보다도 또 마사랑 섞어갖고 개토를 한다든지, 그리고 통풍 같은 경우에는 뭐 심을 때 40cm 간격으로 제식 간격을 딱 맞추고 너무 촘촘하지 않게 심고 골과 골 사이에 좀 넉넉하게 사이를 두고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무름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밭에 무름병이 걸린 게 있으면, 이게 수확했잖아요. 젖었을 때, 비 왔을 때 수확을 하면 이제 5돈 차로 보통 이제 배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운반 도중에서라도 무름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 모르시는데, 그래서 비 오거나 좀 저거 할 때는 무름병이 걸린 밭은 웬만하면 좀 말랐을 때 수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새벽에 배추 작업을 하시죠. 왜냐면 바로 해서 대도시 뭐 가락동이나 이쪽으로 공판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등록 약제, 뭐 무름병 약은 많으니까 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일품이라는 약제도 있고 많으니까 그 약제를 살포해 드린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뭐 돈이 들지 않는 거니까, 무름병을 이거는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봄에 퇴비를 넣을 때 부숙된 퇴비를 넣는 거예요. 들썩지 않은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하고 좋은 미생물을 공급해주면 또 무름병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가 있거든요. 병원균에는 좋은 미생물이 있고 나쁜 미생물이 있는데, 부숙된 퇴비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부숙된 퇴비, 좋은 미생물을 좀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무름병이 잘 생기는 이유가 질소 과잉이거든요. 질소를 많이 뿌리면, 보통 우리 비료가 다 질소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소를 많이 뿌리면 생장은 빠르지만 조직이 약해져요. 그러면 병충해에 약하게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으로 따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름병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질소 과잉이 되지 않도록 적정량 뿌리고, 또 봄철에 한번 토양 성분 검색을 해가지고 질소 과잉이 되지 않도록 적당량만 주시고, 그리고 칼붕제나 뭐 규산 같은 거 쳐가지고 조직이 좀 빳빳하게 유지를 해서 이제 무름병이 오더라도 심하지 않게 오는 이 면역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왜냐면 칼슘은 조직과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영상에도 있지만 칼붕제를 치시거나 뭐 규선을 치시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과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밭에 물 빠짐이 좋게 마사를 섞는다든지 아마 고랑도 물 빠짐 좋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닐 멀칭을 반드시 하세요. 노지로 나와 있으면 이게 확실히 습한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음병 발생이 쉽습니다. 그리고 통풍, 말 그대로 발음이 잘 통하도록 뭐 재식 간격을 조절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일단은 넉넉하게 골 사이도 넉넉하게 해서 통풍의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요약하면 병원군, 그러니까 부속탭이 넣고 이 간단한 방법은 질소 과잉 방지하고 칼슘 결핍 여러분, 그리고 되지 않도록 칼슘제 넣고, 저기 작물 보호 옆에